3,000명 수준인 의대 정원을 5,000명대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일요일인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밤사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수호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의사협회 입장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위원장 주수호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이 좀 쉬셨네요. 일단 어젯밤에 거의 못 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밤사이에 들어온 이제 속보부터 좀 전해주시는데 오늘 빅5 대형 병원 전공의들 결정 사항부터 먼저 전해주세요.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이요. 전공의협의회랑 그다음에 의대생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노코멘트하기로 그 전공협의회랑 비대위랑 서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도된 두 가지가 그냥 거의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조금 그거를 자세히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국민들이. 빅5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네. 서울대학병원, 네. 그다음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예. 아산병원, 네. 삼성의료원, 예. 그다음에 이제 성모병원이 5개가 빅5 병원인데 네네. 이 빅5 병원의 대표들이 어제 밤 11시에 모처에서 모여서 네네. 회의를 했고 아마 2-3시 정도 넘어서 결론이 난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그 결론이 아마 오늘 아침에 몇 군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이 19일 날부터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병원을 떠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마 네네. 주말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상황이 닥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대형 병원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어요. 이제 빅5 병원이 선도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결정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각 단위병원 대표들이 단위병원에 있는 전공의들과 서로 협의한 결과 네.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발적인 판단들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전국 의과대 학생들도 집단 행동하겠다고 이제 천명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내일은 의협 비대위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도 이른바 네네. 집단 행동 여부 결정되는 겁니까? 내일 비대위 회의가 이제 첫 번째 회의가 됩니다.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을 거슬러 가면 2월 6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2,000명 의대 증원한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즉시로 당시 그동안 정부와 협의를 이끌었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회장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로 하고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저와 같은 이제 분과위원장들만 먼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오늘 전체 비대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내일 첫 번째 회의를 열리게 되는데 내일 첫 번째 회의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과 큰 그림이 그려지는 회의가 내일 첫 번째 회의입니다.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동네 병원들이 모두 문 닫는 건지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건지 이런 걸 텐데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건요. 이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 개원이만이 아니라 전공의 학생들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국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현재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근거는 현재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가 의대생을 늘려야 된다는 근거입니다. 근데 정부가 내세우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OECD 대비 대한민국의 의사가 1,000명당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치들은 대한민국의 의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하게 많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의 의사와 그러니까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해서 마치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야 우리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각국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기대 수명. 두 번째가 태어난 신생아 1000명당 1년 이내에 사망할 숫자가 몇 명을 나타내는 영아 사망률. 세 번째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10만 명당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겠냐 말하는 회피 가능 사망률인데 대한민국 기대 수명은 83.6세고 OECD 평균이 80.3세입니다.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대한민국 2.4명인데 OECD 평균은 1000명당 4명입니다. 회피 가능 사망률은 대한민국이 10만 명당 142명인데 반해 OECD는 10만 명당 239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 회피 가능 사망률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탑급의 건강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그럼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병 이용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와 국민 1인당 평균 재원 일수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연간 15.7회 외래진료를 받는데 반해서 OECD는 5점 몇 명, 우리나라보다 2.6배가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고 전 세계에서 외래진료를 제일 많이 받는 국민입니다. 네. 두 번째, 평균 재원 일수가 OECD는 8.1명인데 8.1인데 우리나라는 18.5일로 일본 다음으로 평균 재원 일수가 제일 긴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숫자가 많다는 OECD 국가들보다 외래 진료도 덜 받아야 되고 평균 재원 일수도 적어야 되고 건강 수준이 나빠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OECD 평균을 상회할 정도가 아니라 탑급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말씀드리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고요. 다만 정부 측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소아과 오픈런 또 하나 응급실 뺑뺑이 이런 분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네.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2000년도에 대한민국의 15세 미만의 소아의 숫자가 990만 명입니다. 이 15세 이하라는 얘기는 소총과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15세 미만인데 2000년도에 소총과에서 진료하는 15세 미만의 국민의 숫자가 990만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그 숫자가 590만으로 줍니다. 그에 반해서 2020년도에 소총과 전문의는 3,375명이었고 2023년 말 소총과 전문의 숫자는 6,222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3년간 소총과 대상의 환자는 400만 명이 줄어들었고 반해서 소총과 전문의는 2,900명이 늘어났는데 왜 2000년도에는 없었던 2023년도에는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현상이 벌어졌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 소총과 의사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총과 의사 등에서 많은 분들이 소총과로 유지가 안 되니까 다른 과 진료를 하고 있거나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생활 습관, 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진료가 열리는 그 시간에 환자분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환자가 많이 몰리지만 그 이후 10시 이후부터 한 2시까지라도 이런 때는 환자가 한산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다만 아침 시간에 갔더니 환자가 몰려 있더라. 그래서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네.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실이라는 것은 중증 환자, 아주 시간을 다친 환자들만이 가야 되는 것이 응급실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응급이라고 생각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응급실로 가는 환자들을 우리가 병원에서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었던 한 거대 야당의 대표께서 부산에서 다쳐서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병원에 헬리콥터 타고 왔다는 거죠. 지도자들 자체도 이런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지역에 있는 응급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울로 오는 이런 잘못된 의료 문화, 이런 잘못된 의료 문화로 비롯된 것이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지. 그게 과연 응급실
전문의 숫자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2,000명 증원은 말도 안 되게 많은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많은 게 아니라 예. 말도 안 되게 많다는 것 전에 예. 부족하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그러면 뭐 그 전에 의사협회에서 얘기했던 뭐 300명이니 뭐 이런 것들도 전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 300명이나 이렇게 의사협회 이제 그 일부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네네. 필수 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써야 되는 거지. 숫자만 늘어놓는다 그래서 필수 의료로 의사가 가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이 주장이고요. 네네. 이게 이미 그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의사 수를 많이 뽑아놓으면은 그 의사들이 넘치고 넘쳐서 필수 의료로 갈 것이라고 말했던 낙수 효과는 네. 이미 허구라는 것이 작년 연말에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느냐? 내년 연말이면은 전국에는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서울의 빅5 병원의 전공의 모집 인원이 798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1,200명이 지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204명은 본인이 원하는 과에 지원해서 들어갈 수 없으면은 1년 정도 병원을 쉴 각오를 하고 경쟁을 뚫고 지원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필수 의료과들은 다 미달이었던 거예요. 네네. 필수 의료과는 지원만 하면 바로 수련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필수 의료에 갈 수 있는 필수 의료를 안 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 이거를 정부가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필수 의료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들, 필수 의료로 가지 않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원인들은 그냥 방관한 채로 숫자만 늘린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정부는 아주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네. 대화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 창구 열려 있습니까? 어제 그제 모 방송국에서 좀 생방송 토론 프로에 대해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저희한테. 네. 그래서 저희는 비대위원장, 우리 비대위에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비대위 전체의 의견일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나갈 테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최소한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야 된다. 네. 근데 결정된 사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말 한마디가 정부의 입장에 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나면 언제든지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무산됐어요. 무산된 이유가 뭐냐. 보건복지부에서 사람을 찾고 찾아서 과장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장급이 나오면은 이 비대위원장과의 토론이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결정된 사항을 나와서 말하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토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자, 무산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긴 시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코너 속에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